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성경 가르치고 있고 또 특별히 문학작품도 가르치는데 그냥 문학작품만 가르치진 않아요. 처음엔 문학작품을 그대로 가르쳤다가 도중에 선회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로. 왜냐하면 모든 작품은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 영화든 대중가요, 뭐 노래든 뭐 무용이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 가치관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소설이라는 건 특별히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교훈도 있지만 뭐 교훈 쪽이 강화된 소설은 도덕 교과서 같은 게 재미가 없죠. 어쨌든 소설은 재미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쓰고 재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안 들어가면 좋은 게 좀 들어가죠. 그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관점, 또 사회 진화론적 관점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인본주의적 관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저는 그만두고 작가는 이렇게 말하지만 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오늘 자전거 도둑하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두 개를 하나 하고 다 마치고 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가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정보 없이 여러분 처음에 책 나눔할 때는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자전거 도둑,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다 좋아요. 아무거나. 인물과 사건과 배경 혹은 작가의 메시지가 이런 것 같다라든가 여러분이 이해한 정도 말씀해 보세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읽으셨는데 어떻다고 하셨죠? 한번. 아, 그,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시골이잖아요. 도매 산골은 아니지만, 시골인데, 그게, 배경이, 그, 도매 산골, 그, 할매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서, 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 자기가, 키워서, 낳은 달걀을, 그거 해가지고 미국에, 아니, 그 서울에 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 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 어심력임을 스스로 하고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를 복수해야 되겠다. 안 네네. 갚으면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그, 도매가 받은 닭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음. 그, 훌륭한 그 문 선생님 그 진지한 대화로 그러한 마음들이, 그 시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음. 그 달걀은 달걀로 음. 갚으렴 하는 선생님의 그, 대화를 듣고, 음. 도시 사람들, 도시와 이 시골의 차이점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에 음. 와닿았어요. 아, 아주 훌륭하게 가장 그 책의 장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 책이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 자전거 도둑이나 달걀은 달걀로 갚으려면 이제 국가 인가를 받은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실릴 때 그 수업 목표나 이제 그런 것도 실린 의도가 뭐냐면 그 대화,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만족할 만한 이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화의 방식으로 이것이 달걀은 달걀로 갚으려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해서
그 문 선생님과 한매의 진지한 대화 가운데 이렇게 한매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이제 좀 마음이 와닿으셨나 봐요. 그죠? 네. 네. 대화의 방식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하브르타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항상 이런 방식 쓰셨잖아요. 대화의 방식 쓰시고 상대방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또 다른 분은요. 저는 네, 자전거 도둑을 읽고 네. 좀 마지막에 슬픈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왜요? 그 친구가 쓰나미가 도시로 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음, 그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음. 그 친구 마음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쓰나미가 책을 읽고 슬픈 슬펐을까요? 마음이 좀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뒤에 그 친구가 그 도둑질을 하면서 쾌감 같은 걸 느꼈다는 네네, 이야기와 그 가정사에 있었던 그 형의 어떤 이야기? 그걸 네네, 조금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그런 전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슬픔과 놀람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셨네요. 네. 네. 일단 꿈을 가지고 왔는데 시련을 만나서 그 네.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한 네. 느낌이 들어서 수나미도 슬펐겠지만 읽는 나도 슬펐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공감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네. 또 이야기가 그렇게 또 형 뭐 이렇게 복선 깔리고 그래서 좀 놀랐다. 음, 네, 좋아요. 또 다른 분은? 저는 그 쓰나미 이야기 중에 네, 마지막 45쪽에 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음,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네. 저기 쾌감. 그 쾌감이 무엇이지? 그 쾌감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쾌감에 대한 음,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음. 자기 어떤 때 내부에 도사린, 쾌감이나 해방감을 느끼죠, 사람이? 음, 해방감이나 쾌감을 언제 느낄까요? 해방감이나 쾌감 비슷해요. 그런 걸 느낀 거죠. 해방감을 느낀 거죠. 그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도둑질을 하는데 왜 쾌감을 느끼지? 이제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네네. 제가, 음. 그, 우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쾌감을 느꼈을까? 아하, 그런 것까지 생각이 확장되셨어요. 네, 좋아요. 음, 근데 왜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쾌감에 대한 묵상이 한 번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과 우리 악성이 이런 우리가 선을 향한 쾌감이 아니고 악에도 쾌감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이제 죄를 제가 한 번도 안 져보신 분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건 몰래 아니, 먹는 떡이 더 달다, 뭐,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여튼, 이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달지요. 금기를 넘을 때, 그 쾌감, 음, 아마, 그 쾌감이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그 쾌감 하나를 위해서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모든 범죄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음, 쾌감이 이해가 안 갔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음, 됐고, 그리고 저는 음, 여기 이 쓰나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음, 하면서 네네. 쓰나미의 양심을 찌르는 이 아버님의 말씀이 음, 쓰나미를 돌이키게 했고,
쓰나미의 맞아요. 그 청순하고 그 순결한 그 마음이, 네, 자기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자전거를, 그 자전거 사고에,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 의해서, 네. 이렇게 깨닫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현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눈을 떠가는 거예요. 사회 현실에. 네. 근데 사실은 쓰나미 같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 네.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어렵지요. 쓰나미는, 쓰나미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 글에서는. 그래서, 아, 쓰나미는 참 영특하고 순수한 아이구나. 음,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얘가 누리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훈을 하나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저는 그 네, 하브라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브라타 교육에 대해서 한때 유행처럼 네, 그 독서 교육법에 그냥 네, 유행 타듯이 한번 이렇게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하브루타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한풀 죽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아,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브르타가 원래 유태인들의 대화법이잖아요. 공부. 탈무드 해석하면서 이제 그 하브르타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논거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 그 강남 학원가에서 먼저 풀렸어요. 그래서 막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막 영어 하브르타, 수학 하브르타, 과학 하브르타 앞에 막 하브르타 붙이기만 하면 막 너무너무 이 성업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교육 현장까지도 나중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하브르타 교육을 받으면 연구점 뭐 점수를 따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이거 했죠, 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게 뭐 지금도 좀 있긴 해도 제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브르타가 되거든요. 하브르타라는 건 그냥 둘이 이야기하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들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시고 가만히 듣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잖아요. 사람들 뒤통수만 보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할 땐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하브르트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알아들었지? 제대로 이해했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반응을 봐가면서 또 이렇게 보충 설명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브르타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나중에 배울 기회는 있을 거고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또 한 분만 더. 전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 분만 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전거 도둑 읽으면서 여기 자동차 주인이 나오고 쓰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쓰나미가 어떤 의도를 하고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음, 자기가 소지한 자전거가 차에 이제 그 흠집을 냈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의도치 않은 걸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첫 번째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음, 이제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음, 법을 따지면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자동차 아저씨도 바람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이제 차를 이렇게 한 음, 건데 음, 그걸 거기에서 즉석에서 쓰나미가 그걸 이제 이 뭐지 대가를 못 치른다고 해서 음, 그 자전거를 뺏어간 거는 또 잘한 걸까? 진짜 약간 음. 이런 거를 아, 보고 네, 오늘날의 법과 만약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법치주의 국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네, 잘못이고
아니면 누구 잘못이 아니고, 뭐, 약간 우연히 일어난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에, 의도치 않게 뭐 약간 범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둑. 저는 이 제목 자전거 도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제 조카한테 그냥 물어봤었거든요, 처음에. 네, 네. 도둑을 이모가 이제 다음번에 하는데, 읽어봤어? 하니까, 읽어봤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둑. 자기가 자기 거 훔쳤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이제, 이래서 자전거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조금 소재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신선했다고나 할까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인물 분석을 하셨네요. 아, 잘 듣고 이렇게 네. 따져보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을 이제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독서 나눔을 계속 하시잖아요. 책 나눔을 하시는데, 이런 문학 작품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작가에 대해서 조금 나눔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작가의 모든 경험,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친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건강 상태는 어땠고, 가족 관계는 어땠으며, 그가 겪었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은 또 무엇이며, 하여튼, 그의 그 취미라든가, 하여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돼요. 자, 박원서 같으면 가장 큰 경험이 뭘까요?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6.25) 전쟁이요? 네, 맞아요. 6.25 전쟁. 그래서 그분의 소설은 그 자기 회상에 의존한 그 에세이 같은 소설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 전쟁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회를 바꿔놨습니까?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는데 전쟁 이야기를 왜 쓰냐? 그러면 좌익우익 나뉘었을 때 그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산업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사람도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작가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는 가치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서 특별히 산업화 사회, 도시화, 막 우리 사회가 70년대부터 막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어떤 사회 풍조가 생겼죠? 자, 도시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제까지 아름다운 논밭, 산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자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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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된다. 파괴되잖아요. 자연이 파괴돼서 도시가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 그 시골 생활과 도회지의 그 문명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좋죠? 네. 시골 네? 생활. 네? 시골 생활. 시골 생활이 더 좋아요. 네, 작가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도시가 더 도시가 편안하죠. 좋죠. 뭘로 보나 도시가 좋아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근데 도시화돼서 도시가 막 좋다고 도시로 몰리고 지금 쓰나미도 공부해야 될 나이에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서울 가잖아요. 그때 서울로 간 청소년들 엄청 많아요. 동생들 책임지려고. 그런 사회 현상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도시화하고 산업화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삶의 어떤 그 패턴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는 니니 내니 없이 그냥 다 문 열어놓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쑥 남의 집 들어가고 뭐 가서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그 집 사정도 빤두름이 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세상의 변화들을 쭉 보면서 작가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아는 건 왜 좋으냐? 작가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데 작가는 경험 이상의 걸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 이상의 걸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예,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고 거기서 경험 속에서 자기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가치관과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요것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선정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 사람 왜 건축에 관한 책을 썼냐? 다 스토리 있어요. 이 사람 왜 역사책을 썼냐? 다 스토리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이 책을 썼나? 그 목적을 알면 작품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작가를 조금 이해하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선정하셨을 때 여러분 요새는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 검색 그 작가 이렇게 치면 사람들의 막 블로그니 뭐니 아니면 뭐 백과사전이 쭉 나옵니다. 인터넷 백과에도 나오고 작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최소한도 작가가 어느 경험을 했고 어디에 심취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가 좀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면 자전거 도둑 달걀은 달걀로 앞으로 이게 뭐 동화인데 어린아이들을 내세워서 작가가 이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의 뭐 전쟁 경험이라든가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뭔가 작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데 그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편리한 도시 문명 생활이 좋긴 하지만 정말 자연의 고귀한 가치라든가 또 편리한 건 좋지만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런 건 다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작가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작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썼나가 분명히 또 머리말에 나와요. 책을 보시면. 그래서 앞에 머리말 읽으시고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가 뭔지 아실까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성의 3요소는 또 뭘까요? 이거 없으면 소설이 안 되는 거. 인물, 네, 배경,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인물 배경 사건. 그렇죠?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물 배경 사건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은 자전거 도둑의 배경은 시간적 배경 언제쯤일까요? 70년, 네, 맞아요. 그때쯤이에요. 산업화, 도시화, 경제개발 막 이루어질 때 애들 청소년들도 다 시골의 동생들 책임지려고 막 서울이 도시화 되니까 일단 뭐 많이 올라갔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시골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태일 열사 아시잖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그 사람 스스로 이게 분신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공장에서 옷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이들을 대우하라고 해서 이제 아주 어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단 말이에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도 마찬가지죠. 배경 보면. 그죠? 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다 좋다라고 생각되는 때예요. 사람은 나면 도시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도시로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뭔가 깨어가지고 오고요. 돈도 벌어오고 세련돼가지고 오고요.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논밭 팔아서 다 해서 보낼 때예요. 다 서울로. 그래서 서울은 너무 좋고 도시는 좋아요. 서울은 다 좋아요. 상대적으로 시골은 이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골 사람들과 시골 자체는.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리고 사건도 이제 여러분이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사건은 아니까 패스할게요. 근데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이. 여러분 자전거 도둑 가면은 쓰나미가 주인공이죠. 그 쓰나미는 잘했어, 못했어. 이제 이렇게까지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요런 왜 소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밤새 읽고 막 심취할까요? 너무 재미있어 하잖아요. 소설 속에 뭐가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있어서. 자기 자신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 인물이 아니에요. 쓰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 영감은 주인 영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를 대표해요. 예. 네.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나미 얘기로 읽고 주인 영감 얘기로 읽고 말이 신사 지금 비꼬는 거죠? 그건 뭔 신사예요? 돈만 있는 졸부지. 신사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활에. 그렇게 책을 그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 아무 변화가 안 와요. 근데 막 성경도 그렇고, 이런 소설도 그렇고, 막 그 주인공의 막 내가 동일시대에서 감정이입되고 해서 그렇게 흥미가 있는 거야. 그 사람 비록 범인이라 할지라도, 이 범인 잡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나미로 읽으면 안 되고, 주인영감. 뭐 또 거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전거 도둑에서도 그렇고. 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려면 인물이 좀 적은 편인데, 이 자전거 도둑이 좀 상대적으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지 말고 인도자가 묻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다 대답 못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나왔습니까? 자전거 도둑에서요? 네, 자전거 도둑에서 다 좋아요. 지금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자전거 도둑에서 일단 누가 나왔죠? 쓰나미, 네, 또 한 명. 수길이. 네? 주인 영감, 수길이는 영감. 형이고. 네, 좋아요. 또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자, 세 명. 또 신사요. 신사. 자동차 네 명. 주인. 또 작은 가게 상인이. 가게 주인. 가게 주인. 또 다섯 명. 가게 손님들. 쓰나미 가게 머리 손님들. 또 쥐어박으려고. 네. 쥐어박는 가게 어머니. 손님. 네? 어머니. 어머니가 나오지만 존재감 별로 없는데 하여튼 어머니. 또 사람들. 자전거처럼 훔쳐라 했던 사람들. 자전거 토끼랑 구경꾼들. 또 네, 많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시장 사람들도 나오죠. 아가씨가 간판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아가씨 걱정 하나도 안 하죠. 아가씨가 앙앙 울잖아요, 애기같이. 피가 막 네, 흐르는 맞아요. 거고, 흰색때. 아니, 그러면, 아니, 얼마나 다쳤냐고 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뭐 사람들이 뭐 걱정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가씨를 뭐라 다치게 그래? 한 네? 아가씨를 다치게 한 간판집 주인. 간판집 주인 걱정하잖아요. 아유, 돈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 우리가 사실은 주인 영감이나 시장 사람들이나 그 무슨 돈 받으러 갔는데 돈 안 주려고 하는 그 무슨 상회 주인이라던가 소매상 주인 또 뭐 차 주인 신사 뭐 구경꾼들 또 아버지 형 뭐 무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을 볼 때는 보통 이 작가가 인물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내세워요. 그래서 꼭 대조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대조를 시키는데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극단적인 두 그룹을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왜 대조시킬까요? 대조시키는 의도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지금 이 작품에서 자전거 도둑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물들 먼저 보시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인 영감과 시장 사람들과 차 주인 그 신사와 또 그 전기 배달 갔잖아요. 형광등 박스로 배달 갔는데 그 주인이 돈을 막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징글징글하게 이제 얘도 이제 자기도 장사꾼 이제 그 기질을 닮아가 가면서 그렇게 받아내잖아요. 예, 그런 사람 또 구경꾼들 토끼라 토끼 이런 사람들 또 자, 이 사람들의 비슷한 점이 뭐예요? 그리고 그 간판 떨어졌는데 그 걱정하는 그 사람들. 그 아가씨 걱정 안 하고 간판집 떨어진 그 집 사장님 걱정만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다 돈을 사람들이에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 안 나와요. 아버지 빼고는. 그러니까 작가가 무엇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걸 알겠죠. 지금 이거 읽으면서 우리 속으로 다 알거든요. 에이, 주인영감. 세상에 3인 3명을 둬야 되는데 1명만 둔단 말이야. 임금을 착취하고 있네. 그리고 신사. 이 너무했잖아. 그 5,000원이 아이에게 5,000원. 그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짜장면이 100원 했어요. 지금 8,000원 하니까 따져보면 지금 40만 원이거든. 어린 나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죠. 아,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알아요. 소매상 주인도, 아유, 저 어린 것이 와서 그렇게 받아가려고 하는데 좀 빨리 주지. 그렇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금고에 돈이 가득 쌓였는데도 안 주고 안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또 구경꾼들도 왜 애한테 이렇게 토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차라리 저 차 주인한테 잘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해서 이 수남인도 주인 만나게 해서 이렇게 협상을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이들이 알면 이게 속으로 이제 우리는 비판하면서 읽어요. 근데 이 인물들 속에 사실은 다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